혹시 AI가 내 일자리를 빼앗는 거 아냐?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불안감, 그 질문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기술이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이 질문은 이제 더 이상 SF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모두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죠. 과연 이 기술의 물결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까요? 좋은 쪽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방향일까요?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에는요, 바로 그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6년 전 세계가 정말 숨죽여 지켜봤던 세계 대결이었죠. AI 알파고가 인간 최고수 이세돌 구단을 이겼을 때, 그건 그냥 바둑 한 판 이긴 게 아니었어요.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정말 굳게 믿었던 그 직관과 창의성의 문을 AI가 쾅쾅 두드린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건 AI 혁명은요, 예전에 우리가 봤던 그런 기계들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를 넘어서 우리가 여기는 안전해라고 믿었던 사무실 책상, 심지어는 예술가의 작업실까지 파고들고 있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지금 AI가 뭘 하고 있냐면요. 마티스의 붓터치를 흉내내서 그림을 그리고요. 밤새도록 신문 기사를 씁니다. 복잡한 시장 데이터를 분석해서 투자 전략까지 짜주죠. 이건 단순 반복 업무를 대신해주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인간의 지적인 그리고 창의적인 영역으로 AI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기술이 일자리를 빼앗을 거라는 이 두려움, 혹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역사를 한번 싹 뒤져보면요. 정말 놀랍게도 지금 우리의 불안과 너무나도 닮은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19세기 노동자들은 눈에 보이는 저 공장 기계를 보면서 두려움에 떨었고요.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AI 알고리즘을 보면서 걱정하고 있죠. 상대는 바뀌었는데 그 불안의 본질은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요? 우리는 이분들을 러다이트라고 부르죠. 이분들이 그냥 기술이 싫어서 새로운 게 싫어서 기계를 부셨던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기술 때문에 송두리째 흔들릴 거라는 그 미래에 대한 아주 깊은 불안감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술은 일자리를 완전히 파괴하기보다는 노동시장의 판 자체를 새로 짰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도 바로 그거예요. 핵심 키워드는 파괴가 아니라 바로 양극화입니다. 실제로 1980년대부터 쭉 보면요. 예측 가능한 중간 수준의 일자리들 있잖아요. 반복적인 사무 업무나 정해진 대로 만드는 생산직 같은 것들. 이런 일자리들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럼 그 빈자리는 뭐가 채웠을까요? 바로 아주 고도의 지식이 필요한 전문직이나 반대로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죠. 마치 모래시계처럼요. 중간허리는 잘록해지고 위아래는 오히려 더 커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AI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죠.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바로 유연성이 없다는 거예요. 딱 주어진 데이터 안에서는 완벽하게 해내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돌발 상황 앞에서는 그냥 길을 잃는 거죠. 바로 그 예측 불가능한 지점, 그 틈새에 우리 인간이 설 자리가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프레이와 오즈번이라는 학자들이 연구한 게 있는데요. 각 직업이 앞으로 컴퓨터로 대체될 확률을 분석했거든요. 근데 결과를 보면 이거 진짜 좀 놀랍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텔레마케터나 회계사처럼 딱 정해진 규칙대로 하는 일들은 대체 위험이 아주 높게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저 반대편을 한번 보세요. 사람의 마음을 돌보고 공감해주는 레크리에이션 치료사 같은 직업은 거의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나오죠. 핵심 열쇠는 결국 공감과 소통 능력 이런 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바로 경제학자입니다. 엄청난 분석이 필요한 이 직업이 대체될 확률이 무려 43%라고 합니다. 네? 43%요? 이건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이제는 단순히 많이 배웠다, 전문직이다라는 것만으로는 안전하지 않다는 아주 분명한 신호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숫자들에 너무 흔들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확률이고 정해진 미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이제 어떤 직업이 안전할까? 이걸 찾는 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이 똑똑한 기계들이랑 싸울 게 아니라 같이 잘 살아가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건요, 바로 생각의 전환입니다. 첫째, 이제 안전한 직업 같은 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환상은 버리는 거죠. 그리고 둘째, 그 대신에 대체 불가능한 나를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기계는 절대 따라할 수 없는 나만의 강력한 무기를 만드는 거죠. 그럼 그 기계가 절대 넘볼 수 없는 우리만의 무기라는 게 대체 뭘까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복잡한 맥락 속에서 최적의 판단을 내리는 상황 판단력,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풀어내는 협상과 조율 능력, 그리고 막 쏟아지는 데이터 속에서 진짜 의미를 찾아내는 데이터 문해력. 바로 이런 능력들이 앞으로 우리가 진짜 투자해야 할 가장 확실한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은요. 내 직업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이런 수동적인 걱정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라는 사람을 그 어떤 기계도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 수 있을까? 바로 이 능동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때입니다.